반갑습니다. 금천고 2학년 친구들 수학원 온라인 클래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대단원인 삼각함수에 대해서 시작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기존에 배웠던 함수와 달리 삼각함수라고 하면 이제 다루는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한 삼각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기존까지 해오던 함수는 실수 x라는 녀석을 다뤄서 fx라는 함수에 그것을 적용시킨 뒤 예를 들어서 fx 또는 y라는 이러한 함수 값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하던 함수를 다뤘어요. 즉, 다루는 정의역의 대상이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게 될 삼각함수라는 것은 이 x라는 원인에다가 실수가 아니라 어떤 값을 넣느냐? 각의 크기라는 것을 넣어요. 각의 크기를 원료로 해서 이것을 삼각함수에다가 적용을 시켜 이따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sin x 또는 코사인 x 또는 탄젠트 x와 같은 종류의 삼각함수 값을 얻어내게 하는 방식의 함수를 다루게 됩니다. 즉,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다루는 대상 자체가 그냥 숫자, 실수였던 것이 이제는 도형, 각의 크기를 대상으로 함수를 다루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각의 크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삼각함수의 정의역이 될 수 있는 대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삼각함수를 위한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각의 이해에 대한 내용들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보조교재 35쪽에 보시면 개념 해보기로 시초선, 동경, 일반각이라는 이 용어들의 뜻에 대해서 배우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스텝 1, 시초선과 동경 이해하기부터 한번 차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의 시초선과 동경 이해하기,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글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요. 자, 각이라고 하는 것도 평면 위의 도형입니다. 그래서 평면 위에 두 반직선, 반직선이라고 하면 한쪽의 끝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부터 무한히 뻗어나가는 선, 그것을 반직선이라 하죠. 두 반직선 OX, OP, 두 반직선 OX와 OP는 위의 그림과 같이 XOP라는 이러한 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각을 만들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이 두 반직선의 안쪽에 있는 각, 바깥쪽에 있는 각인데 사실 이 안과 밖은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여기를 안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여기를 밖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라서 이것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따가 여기서 한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우리는 각이라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두 반직선이 이렇게 공통의 점을 가지고 반직선이 뻗어나가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각이라는 도형이 어떻게 해야 존재할 수 있는지를 봤으니 이 도형 각의 크기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제 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꺾은 선으로 각을 표현하면서 그때 이제 두 반직선 위에 각각의 점과 그 연결되는 점을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써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각 XOP의 크기는 반직선 OP, 우리가 이 반직선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동경이라고 부를게요. 고정된 반직선, 고정된 반직선 OX를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시초선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OX라는 반직선은 뭐 하다고 써있어요? 고정돼 있다라고 써있죠. 그럼 우리 각을 표현할 때 고정된 기준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선으로 쓰이는 선이 바로 시초선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 시초선은 우리가 각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선. 그리고 이 기준선으로부터 이렇게 반직선 OP는 움직일 수 있는 선이에요. 얘는 움직일 수 있는 선, 움직이는 선인 거죠. 그럼 고정된 시초선으로부터 움직일 수 있는 동경이 이렇게 변하면서 나타나게 있는 그 사이에 이 부분의 양을 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각의 크기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각의 크기는 시초선으로부터 동경까지 원 O를 중심으로 반직선 OP의 위치까지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라고 해요. 즉, 이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으로 갈 때까지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라고 하는데 이때 방향이 두 군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도 있어서 시계 반대 방향을 우리는 양의 방향으로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의 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시초선 OX로부터 이만큼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 동경 OP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양의 방향으로는 요 크기가 되겠고 그 다음 음의 방향으로의 각의 크기는 이만큼의 회전량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핵심은 무엇이냐면 각이라는 게 존재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반직선이 필요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무슨 선? 시초선. 그리고 시초선과 한 점을 공통으로 나누면서 움직일 수 있는 무슨 선? 동경. 그리고 이 시초선으로부터 동경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간 방향을 양의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 각의 크기는 시초선으로부터 동경까지 회전한 양을 의미한다. 이것이 각이라는 도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초선, 동경이라는 용어는 계속해서 삼각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나올 거니까 이번에 저 뜻을 꼭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스텝 2에서 각을 나타내는 방법, 각을 나타냈을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스텝 2, 각을 나타내는 걸 해볼 건데요. 아까도 스텝 1에서 확인했듯이 각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선 고정된 반직선, 시초선으로부터 움직이는 반직선, 동경까지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라고 말한다 라고 정의한 것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가지고 동경을 표현해보는 걸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선 기준선인 시초선이 있어야 돼서 우리 OX를 시초선이라고 하겠습니다. OX는 어떤 선이냐면 바로 여기 선생님이 흰색으로 한 번 더 칠하고 있는 이 선이 바로 시초선이 되겠어요. 자, 그럼 주어진 각의 크기들을 보고 이 크기를 가지고 동경을 표현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30도라는 각의 크기가 표현하는 동경을 그려볼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인 이 한 바퀴 둘레는 몇 도죠? 360도죠. 그럼 이것을 이렇게 4등분을 하게 되면 4분의 1인 90도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기준으로 90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기준으로 90도를 더 갔으니까 180도. 여기가 기준으로 270도. 한 바퀴 돌았을 때는 여기는 0도이기도 하지만 몇 도? 360도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30도를 표현할 건데 선생님이 이 원을 굉장히 많이 등분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만큼만 먼저 보시면 90도를 얼마나 나눴느냐? 90도를 크게 먼저 이렇게 반으로 나누게 되면 요만큼이 몇 도겠어요? 45도. 그 45도를 다시 얼마나 나눴냐면 크게 3등분 했죠. 그쵸? 그러면 15도씩 해가지고 여기가 15도, 이쪽에 보면 여기가 30도, 45도, 60도, 75도,
90도 이 정도로 쌤이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먼저 30도 표현해보면 첫 번째로 30도가 나타내는 동경은 바로 요게 되겠네요. 이 동경이 30도가 의미하는 동경이에요. 괄호 2번 해볼게요. 괄호 2번은 마이너스 135도. 마이너스라는 건 음의 방향이니까 시초선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아까 양의 방향이었죠. 그쵸? 이번에 그럼 음의 방향으로 135도만큼 한다는 건 음의 방향으로 이 135도는 마이너스 45도를 몇 번 가면 되냐면 3번 가면 되는 거라서 이 45도만큼 한 번, 두 번, 3번 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35도의 동경이 될 수 있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35도의 동경입니다. 자, 이번에 390도를 표현해 봐야 되네요. 390도는 어떤 각이냐면 360도 한 바퀴를 돌고도 몇 도를 더 간 거예요? 30도를 더 간 거니까 360도를 돌고 30도를 더 간 거니까 동경이 요거네요. 30도와 390도의 동경이 어떻습니까?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둘이 동경이 어떻다? 크기는 다르지만 표현하는 동경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이 방향 봤던 거 음의 방향이었죠. 마이너스 방향. 이번에 225도 해볼게요. 225도라는 건 우리 일단 이걸 표현하기 쉬워야 되니까 아는 각의 단위들로 나눠보면 얘 180도에다가 45도만큼 더 간 거니까 180도에서 45도만큼 더 가서 아까 그 어떤 마이너스 135도의 동경과 225도의 동경이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들도 동경이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각의 크기는 다르지만 표현하는 동경은 어떨 수 있다?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기 위해선 이 각이 동경과 같은 다른 각이 있기 위해선 몇 바퀴 더 회전을 하면 되겠죠. 즉 360도의 배수만큼 차이가 날 때 두 각의 크기가 360도의 배수만큼 크기 차이가 날 때 동경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론을 여기다 써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관찰한 건 여기 있어요. 두 각의 크기의 차가 360도 곱하기 n, 이때 n은 정수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각의 동경은 같습니다. 차라는 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값을 말해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그림에서도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몇 가지 우리 조금 편의상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0도이자 360도, 요만큼이 90도, 요만큼이 180도, 요만큼이 270도가 되겠죠. 자, 60도가 나타내는 동경은 우리 아까 말했듯이 이 한 단위가 15도씩이니까 15도씩 4번을 간 여기가 60도가 되겠네요. 여기가 6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에요.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마이너스 300도예요. 자, 이번에는 그럼 음의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300도만큼이면 시계 방향으로 90도, 180도, 270도, 30도만큼 더 가니까 마이너스 300도의 동경과 60도의 동경이 또 어때요? 같아요. 780도는 어떨까요? 780도는 일단 두 바퀴를 돌아서 720도만큼 간 다음에 60도만큼 더 간 거니까 두 바퀴를 돌아서 60도만큼 간 거랑 동경이 또 같네요. 마이너스 1020도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즉 음의 방향으로 세 바퀴를 간 다음에 마이너스 360, 마이너스 720, 마이너스 1080만큼 간 다음에 플러스 방향으로 60도를 가는 거예요. 또는 마이너스 360, 마이너스 720만큼 간 다음에 마이너스 300도로 더 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20도도 똑같은 동경을 표현하네. 여기서도 관찰할 수 있는 것, 이 임의의 두각을 골라서 그 각의 크기의 차를 구했더니 360도의 배수가 나온다면 두각의 동경은 같다. 즉, 각의 크기는 다르지만 동경은 같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각의 크기는 다르지만 동경은 같을 수 있다는 얘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무수히 많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그만큼 더 회전을 할 때마다 각의 크기가 더 360도의 배수만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으로서 일반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즉, 동경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각을 표현하는 방법, 그것이 일반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각의 뜻에 대해서 36쪽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각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 볼 건데요. 보조교재 36쪽에 개념 22번 일반각에 대한 뜻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35쪽에서 일반각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쌤이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일반각이라고 함은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을 함축적으로 표현해내는 방법이 바로 일반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반각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써보자면, 자, 일반적으로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면,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 그러니 바로 이러한 각의 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하면 각 XOP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경을 만드는 각은 알파만큼 가서도 만들 수 있지만 360 더하기 알파에서도 만들 수 있고 720 더하기 알파에서 만들 수도 있고 1080 더하기 알파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즉 360의 배수만큼 더할 때마다 또는 뺄 때마다 이 각을 가지고 동경을 똑같이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잘 적어볼까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로 각 XOP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요. 이 각 알파도가 나타내는 동경이 바로 OP죠? 그래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때 써있는 여기 n은 어떤 숫자가 되냐면 회전수예요. 회전수인데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저 n은 양의 정수일 거고 음의 방향으로 회전하면 음의 정수일 거고 회전 안 하고 그대로 가면 0일 테니까 이 n이 의미하는 건 정수가 되겠습니다. 즉 회전수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각은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각을 한 번에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앞으로 이 일반각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이제 삼각함수라고 하면 각을 재료로 다루어서 함수를 얻어내는 게 삼각함수라 했으니까 어떠한 각이 주어지더라도 그걸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면 일반각이 나타내는 동경은 유일하게 하나로 나타나게 되니까죠. 자,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법을 밑에 개념 정용하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법 첫 번째 방법으로는
주어진 각이 양의 부호를 가지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우리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건 어떻게 쓰는 거라고 그랬냐면 360도 곱하기 정수 n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일반각이라 했죠. 이 알파를 찾기만 하면 이 앞에 거는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거라서 이 각 알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각 알파 자체도 어떤 각이든 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한 바퀴 이내의 각, 즉 0도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60도보다 작은 각으로 나타내는 게 더 우리가 그림으로, 이미지로 떠올리기 쉽겠죠. 주어진 각의 크기를. 자, 이래서 어떻게 찾느냐? 주어진 각보다 작은 360의 배수로 빼봅니다. 그럼 360의 배수라는 건 어떤 값들이 있겠어요? 360의 배수란 건 360도, 아니면 720도, 아니면 1080도, 아니면 1440도 정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있으면 충분해요. 주어진 각보다 작은 이러한 각 중에 제일 큰 걸로 빼서 알파를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60도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다. 그럼 이 1160도보다 작으면서 360도의 배수 중 가장 큰 얘죠. 얘를 빼보시면 80도라는 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60도의 일반각은 80도를 갖고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반각은 이 80도에다가 360도 곱하기 n을 더해준 요 각이 1160도의 일반각이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럼 주어진 각이 음의 부호를 가지는 경우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주어진 각보다 작은 360도 곱하기 n, 근데 여기서는 n은 음의 정수여야 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빼서 똑같이 이 알파가 0도보다 크거나 같지만 360도보다 작은 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겠어요? 이번에 마이너스 360, 마이너스 720, 마이너스 1080, 마이너스 1440, 요 정도까지밖에 안 쓰여요. 그럼 마이너스 60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해 보려 합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600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각은 마이너스 720도죠, 그렇죠? 그럼 이 마이너스 600도에서 마이너스 720도를 빼주면 플러스 120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 플러스 120도라는 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600도의 일반각은 이렇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20도로 나타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예제 22번에 딱 2개만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같이 예제 22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5번 2개만 딱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840도라는 각의 크기가 나타내는 동경이 있겠죠? 하지만 그 동경과 같은 동경을 갖는 각은 무수히 많을 것이고, 그것을 함축적으로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각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의 부호의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이 각의 일반각을 찾기 위해선 360도 이내의 일반각, 알파각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찾는 방법은 360의 배수 중 얘보다 작으면서 제일 큰 녀석 몇 도를 빼볼까요? 720도를 빼보면 되겠네요. 빼봄으로써 120도가 알파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쓰일 알파죠. 그러므로 이 840도의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20도가 되겠다. 단 n은 뭐여야 될까요? 정수여야 된다.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은 이번엔 음의 부호로 주어졌을 때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360도의 배수 중 얘보다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것을 빼주면 돼요.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360도의 배수는 뭐 이렇게 크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숫자인 이 마이너스 720도로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를 찾는 방법은 마이너스 405도에서 마이너스 720도를 뺐더니 몇 도가 나오느냐?
315도가 나와요. 그러므로 저 마이너스 405도라는 각의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정수 n 플러스 315도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각이 주어지더라도 그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왜냐면 각 자체라, 동경 자체라는 게 주기를 가져야 보니까. 똑같은 동경이 나오려면 한 바퀴를 더 회전하면 되죠? 각의 크기가 얼마만큼 더 늘어나면 되나요? 360도만큼. 그래서 동경이라는 특성 자체가 360도라는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각을 가장 간단한 동경으로 표현하고 일반각으로 표현할 줄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꼭 나머지 문제도 해보시고요. 이번엔 37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37쪽에서는 개념 23 사분면의 각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사분면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좌표 평면을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라고 했던 그 사분면 맞습니다. 근데 이 각도 사분면 위치 안에 존재할 수 있어서 그걸 표현하려고 배워보는 건데, 이것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나중에 삼각 함수값이 각 사분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하는 데 사용하려고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삼각함수를 또 편하게 잘 다루려면 사분면의 각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으면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겠습니다. 사분면의 각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사분면의 각의 뜻은 좌표 평면 위의 원점, 즉 이 원점을 기준으로 X축의 양의 부분을 시초선으로 잡는데요. 어디를? 원점을 기준으로 X축의 양 플러스인 부분, 여기를 시초선으로 잡아야 앞으로. 이거는 거의 공통으로 계속 정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했을 때 동경이 이렇게 각 사분면 중에 위치하는 곳에 사분면을 따서 그 사분면의 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경 OP가 이렇게 1사분면에 동경 OP가 존재하게 되면 그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은 제1사분면의 각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그림처럼 동경 OP가 2사분면 위에 있으면 그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제2사분면의 각이라고 해요. 같은 원리로 동경이 3사분면 위에 있으면 그렇죠. 제3사분면의 각. 그 다음 동경이 제4사분면에 위에 있으면 제4사분면의 각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동경이 어느 사분면에 있으면 되는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걸 빠르게 생각하려면 각 사분면의 경계가 되는 각의 크기를 알면 좋겠죠. 1사분면이 되려면 시초선으로부터 각이 몇 도까지만 커질 수 있느냐? 0도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 이 선 위에 있는 것은 사분면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선일 때도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사분면에 있으려면 각이 0도부터 몇 도까지여야 되냐? 90도 사이여야 돼요. 2사분면에 있으려면 90도보다 크면서 180도보다 작아야 되고요. 3사분면이려면 180도보다 크면서 270도보다 작아야 되겠고요. 4사분면이려면 270도보다 크면서 360도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때론 각이 음의 크기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빠르게 사분면을 판단하기 위해선 우리 음의 방향으로 버전으로도 생각해보면 되죠. 음의 방향으로는 쌤이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시초선 0도, 제4사분면까지는 마이너스 90도, 제3사분면까지는 마이너스 180도, 제1사분면까지 마이너스 270도, 여기까지 마이너스 360도. 만약 주어진 각의 크기의 절대값인 360도 이내라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몇 사분면의 각인지 판단하는 게 빠를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밑에 개념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각이 몇 사분면 각인지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개념 적용하기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주어진 각이 이미 정리가 되어서 0도보다 크거나 같은데 360도보다 작은 각인 경우엔 주어진 각의 크기를 바로 아까 위에 그림을 떠올리면서 비교하면 돼요. 각이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경우 등호는 안 됩니다. 왜냐면 축 위에 있는 건 사분면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1사분면 이내의 각인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으면 그 각은 1사분면의 각. 숫자로도 기억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주어진 각의 크기가 90도부터 180도 사이면 2사분면의 각. 같은 방식으로 180도보다 크면서 270도보다 작으면 3사분면의 각. 270도보다 크면서 360도보다 작으면 4사분면의 각이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주어진 각이 이번에 이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이 각을 일반각꼴로 표현을 해서 일반각에 해당하는 알파를 찾아내요. 이 알파도의 크기를 저기에 적용시켜서 몇 사분면 각인지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문제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예제 2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3번에서 다음 각은 몇 사분면 각인지 말하시오 라고 나와있죠. 자, 지금 보면 전부 다 360도 사이의 범위의 각이 아니니까 얘네들을 무슨 각으로 표현해서, 그렇죠, 일반각으로 표현해서 몇 사분면 각인지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500도보다 작은 360도의 배수는 360이니까 여기서 360도를 빼주면 140도죠. 그래서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40도이고, 이 140도라는 이 140도라는 각이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몇 사분면에 속하겠습니까? 그렇죠. 제 2사분면의 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라면 동그라미 4번도 해보죠. 마이너스 1100도네요. 마이너스 1100도를 마이너스 360의 배수로 생각해보자면 얘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그 배수는 마이너스 1440도예요. 빼주게 되면 340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40도가 되는 거라서 이 알파에 해당하는 각이 340도네요. 그럼 생각해보죠. 340도는 270도보다 크면서 360도보다 작은 각이니까 제 4사분면 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매우 기초적인 거고, 이제부터는 우리 괄호 2번 같이 이렇게 각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괄호 2번처럼 각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몇 사분면의 각인지 언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괄호 2번 같이 해볼게요. 자, 세타란, 자, 이 기호를 앞으로 세타라고 읽습니다. 세타라는 각이 제 3, 4분면의 각일 때예요. 세타라는 각이 제 3, 4분면의 각이려면 180도보다 크면서 270도보다 작아야 되니까, 세타는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단 작네요. 그 각을 몇 분한다? 3등분한다.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3분의 1이라는 양수로 나누어지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으면서 60도보다 크고 3분의 세타는 저걸 나누면 90도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건 몇 사분면 범위에 드는 각이에요? 제 1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식 그대로 괄호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보조교재 38쪽에 개념 해보기로 넘어오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각, 어떤 기준으로 각을 얘기했냐면 도라는 단위를 써서 360도, 180도, 60도, 30도, 0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도라는 단위를 써서 각을 표현하는 걸 60분법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것과 다른 각을 또 새로운 기준으로 잡는 것을 호도법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각의 표현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한번 스텝 1에서는 60분법이 뭐였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자, 60분법이란 원의 둘레, 즉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둘레를 360등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둘레를 360등분을 하게 되면 윗부분은 이렇게 총 180등분이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 각 등분의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도라고 잡은 것이 바로 60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던 표현이, 각에 대한 표현이 60분법이었죠. 그리고 1도를 다시 60등분해서 나눈 각을 뭐라고 하냐면 1분이라고 그래요. 거의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알아놓읍시다. 그리고 이 1분을 다시 60분의 1로 나눈 것을 1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히 쓰던 60분법은 원의 중심을 360등분 또는 원의 둘레를 360등분한 그 호의 중심각을 1도로 잡는 것이 바로 60분법이었습니다. 자, 이게 익숙하고 편했는데 우리는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각의 체계를 배워야 돼요. 스텝 2에서 볼 건데요. 호도법이란 뭐냐면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각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호도법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이해가 안 되고 암기를 하지 않으면 이 뒤에 삼각함수 내용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 60분법이 편한데 저거 있는데 왜 이걸 배워?가 아니라 이 호도법이 삼각함수에서 가지는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각함수를 예를 갖고 써먹어야 해요. 그러니 꼭 필요한 녀석이니까 호도법의 뜻 정확하게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호도법의 정의를 먼저 글로 보면요, 이렇게 써있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어요.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죠. 그리고 이 원에서 길이가 r인 호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이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은 호의 길이를 갖는 지점을 잡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호의 길이가 갖는, 이 호가 갖는 중심각이 있겠죠. 그쵸? 이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잡는 것이 바로 호도법이에요. 60분법과 다르죠? 60분법은 그냥 원의 둘레를 몇 등분해서 360등분해서 한 칸을 1도로 하는 거였는데 이 호도법이라는 것은 원의 둘레 중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은 호의 중심각을 새로운 기준으로 잡는 방법이 호도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길이의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가 새로운 각의 기준으로 잡는 것을 호도법이라 한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심각의 크기는 어떨까요? 원이 이렇게 반지름이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는 동일할 테니 이 중심각의 크기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관계없이 이 반지름과 같은 길이를 갖는 호의 중심각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1라디안이라는 기준으로 앞으로 잡아요. 이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요. 자, 이렇게 1을 각의 단위로, 즉 라디안을 각의 단위로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60분법으로 각을 표현할 때는 뭐 60도 이렇게 이 도라는 기호를 썼었죠. 이 단위를 썼었어요. 그러면 호도법으로 각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2 라디안 이런 식으로 이 라디안이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라디안이라는 기호 상당히 맨날 쓰려면 글자를 3글자나 영어로는 알파벳 6개나 써야 되죠. 불편하겠죠. 그에 반해서 60분법은 이 동그라미 하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잖아요. 그래, 60분법은 쉽게 표현할 수 있으니 우리 호도법을 조금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이 라디안이라는 기호를 앞으로 어떻게 하자? 생략하자. 그래서 앞으로 각에 아무 기호가 없이 숫자만 나와 있다면 그거는 라디안 단위가 숨겨져 있는 호도법의 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이 이렇게만 써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쌤 파이 기호 아닌가요? 아니죠. 파이는 기호가 아니라 숫자죠. 원주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단위 없이 숫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엔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생략되어 있는 호도법의 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내용 앞으로 라디안이라는 기호는 생략하고 나타낸다. 그러므로 만약 각을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에 아무런 기호도 붙어있지 않다면 걔는 호도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도 같은 거죠. 그쵸? 무슨 법의 각이다? 그렇죠. 호도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에 대해서까지 배우고 이번 시간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스텝 3에서 호도법과 60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60분법에 익숙했던 각에 대한 생각을 앞으로는 전환을 해서 호도법에 더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도법과 60분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호도법은 60분법과는 다르게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각의 크기를 만드는 걸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내려졌었냐면 이 그림은 여러분들 안 그리셔도 되겠어요. 만약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을 때 이 원 위에 호의 길이로 반지름과 동일한 R을 호의 길이로 갖는 이 호가 나타내는 중심각을 몇 라디안이라고 한다? 1 라디안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럼 1 라디안이 몇 도 정도 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이 1 라디안이 나타내는 각을 알파도라고 해서 이게 몇 도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할 건데, 자, 반지름이 R인 원에 한 바퀴 둘레는 얼마가 되는 거죠? 한 바퀴 둘레는 2파이 R이죠. 그쵸? 그렇다는 건 비례식을 이용해보면 2파이 R 대 이 호의 길이 R은 중심각인 360도 대 이 중심각인 알파 대 알파도다 라는 비례식이 성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례식을 세워보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360도 대 알파도는 전체 원주인 2파이 R 대 R이다 라는 이 비례식을 풀어주게 되면 알파도는 몇이 나오냐면 알파는 파이분의 180도라는 크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도는 파이분의 180도라는 것이 나오고 이걸 우리가 앞으로 몇 라디안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 라디안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각 알파의 크기가 1 라디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와 같다. 이렇게 낼 수 있겠고요. 그럼 반대로 이거에서 파이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서 180으로 나눠버리면 1도가 몇 라디안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써보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호도법과 60분법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표를 완성시키면 우리한테 익숙했던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으로 좀 빠르게 전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결론을 내 가지고 좀 더 이 표를 쉽게 채우기 위해서 한 가지 조작을 해보자면 우리 여기 파이를 이쪽에다 곱해봐요. 그럼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 180도가 파이 라디안과 같다. 근데 앞으로 이 라디안은 어떻게 할 거다? 생략해서 안 쓸 겁니다. 그럼 우리가 파이는 180도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부터. 자, 그러면 이제 0도는 당연히 각의 크기가 없는 거니까 0라디안이라고 쓸 수 있겠죠. 30도는 180도를 6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파이라는 라디안도 6으로 나눈 거와 동일할 테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기호를 안 써야 호도법으로 각을 표현한 거예요. 45도는 얘를 몇으로 나누면 되냐? 4로 나눈 거니까 4분의 파이와 같고요. 60도는 180도를 3으로 나눈 거니까 3분의 파이. 90도는 2로 나눈 거니까 2분의 파이. 120도는 60도의 몇 배니까? 2배니까 3분의 2파이. 135도는 45도의 몇 배니까? 3배니까 4분의 3파이. 150도는 60도를 몇 배 한 거니까? 5배 한 거니까? 30도를 5배 한 거니까 6분의 5파이. 180도는 아까 파이였죠? 270도는 90도를 몇 배 한 거니까? 3배 한 거니까 2분의 3파이. 360도는 180도를 2배 한 거니까 2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네모 칸에서 저 각이 나타내는 60분법으로 나타낸 각을 호도법으로 호도법이 나타내고 있는 각은 60분법으로 바꾸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240도는 60도의 몇 배니까? 4배니까 3분의 4파이로 하면 되겠어요. 이런 거에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우리 0도부터 90도 정도까지를 이걸 좀 외워놓으시면 아니면 파이가 180도라는 걸로 외워놓으시면 이걸로 최소 단위의 각을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것들의 배수로서 주어진 값을 표현하면 되겠죠. 괄호 2번도 해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파이를 7을 7번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6분의 1파이는 30도니까 마이너스 30도를 7번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10도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표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일반각을 의미할 때 일반각을 표현할 때 60분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도라고 표현하게 되겠고요.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360도가 몇 파이입니까? 2파이니까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예를 들어서 세타 이렇게 표현하게 될 거예요. 근데 곱이니까 곱셈기호를 생각해서 2n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앞으로는 우리가 60분법에 익숙했던 각의 체계를 이렇게 호도법에 익숙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 바꾸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각함수의 도입을 위한 기초가 되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꼭 다시 한 번 더 개념들을 정리하시면서 완벽하게 숙지하도록 하시고요.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